안동의 가난한 선비 권진사. 아내도 자식도 없이 궁핍하게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이웃의 정숙한 과부가 뜻밖의 저녁 초대를 건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권진사는 갑자기 납치돼 정체불명의 집으로 끌려가고 하룻밤 사이 인연은 꼬이고 뒤집혀 두 여인과의 운명으로 이어지죠. 과연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복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두 철을 얻은 권진사의 복된 인연 시작합니다. 옛날 안동에 권진사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진사에 오르긴 했으나 살림은 끝내 펴지지 않아 집안은 늘 궁색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먼저 떠나 자식도 없었습니다. 종 하나 둘 여유조차 없어 몸속 허들의 일까지 도맡아야 했으니 글 있는 선비가 손에 물집을 달고 사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런데 그 이웃의 상민 출신의 과부가 한 사람 살았는데 얼굴이 잠옷 곱고 집도 제법 넉넉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는 다시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로 몸가짐을 엄정히 하여 동네의 굳은 사내들조차 감히 넘볼 마음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권진사는 이웃으로서 사정을 훤히 알았기에 여러 번 중매를 넣어보았으나 과부는 들은 듯 만 듯 막연히 아무 반응이 없었고 권진사도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진사가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마침 과부가 길을 지나가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진사님, 요즘 편안하십니까? 한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왕래를 못했네요. 오늘 좀 조용하니 저녁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시는 게 어떠세요? 권진사는 뜻밖이라 잠시 멈칫했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일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오래 품어온 사람이 먼저 문을 열어주었으니 이를 어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권진사는 두말 없이 허락했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과부는 흔쾌히 맞아 마루로 들였고 저녁상을 함께하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과부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오늘은 상투도 풀어보고 저와 옷도 바꿔 입고 잠시 장난처럼 놀아보는 게 어떠세요? 권진사는 그 속내를 다 헤아리지는 못했으나 분위기를 깨기도 어려워 그 말대로 따랐습니다. 과부는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더니 자리를 정돈하고는 진사님, 먼저 쉬고 계셔요. 제가 급히 볼 일이 있어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과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진사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삼경 무렵 갑자기 창밖이 소란해지더니 여러 사내가 들이닥쳐 그를 이불째 휘감아 꽁꽁 묶어 업고는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수십 미를 끌려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깨끗한 방에 내려놓고 묶은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권진사는 이건 과부를 노린 짓이구나 하고 짐작했지만 섣불리 소리치면 더 큰 화를 부를까 싶어 숨을 죽이고 사태를 살폈습니다. 잠시 뒤 드러난 곳은 뜻밖에도 이방의 집이었습니다. 이방이 들어와 쌀죽을 권하며 오늘 밤 놀랐을 테니 마음을 달래려면 잠이 제일이라 했지만 권진사는 이불을 단단히 덮어쓴 채 그 죽을 끝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은 더 기이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은 내 딸과 한 방에서 함께 자며 놀란 마음을 달래시지요.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온 권진사가 깊은 밤 고요한 때 처녀와 한 방에서 자게 되니 아무 일 없이 그냥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처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와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웠습니다. 간간히 좋은 말로 위안해주고 이불을 들어 얼굴도 맞대보고 몸도 어루만 져주었습니다. 권진사가 그 손을 끌어 한 이불 아래 눕게 하여 가슴도 만지고 입도 맞추니 무척 수상했습니다. 처녀는 의심스럽고 괴이했지만 이미 과부를 데려왔다고 알고 있으니 다른 염려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 환심을 얻으려고
서로 희롱하기만 했고 생각도 못하는 사이 양다리를 꽉 껴안더니 서로 어지럽게 얽혔습니다. 처녀는 황당하고 놀라 겁이 났지만 유약한 몸으로 강건한 기운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명을 따를 따름이었습니다. 한바탕 운우가 끝나자 처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부끄러워 죽고 싶었지만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권진사는 해 뜨기를 기다려 몸을 추슬러 창을 열어 젖힌 뒤 사람을 시켜 이방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들여보내 내 사람이 되게 하려거든. 마땅히 밝은 대낮에 예를 갖추어 의논할 일이지. 어찌 깊은 밤에 사람을 위협해 묶어오고 이런 몰상식한 짓을 벌이느냐? 내가 관가에 고하면 내 죄가 어디까지 미치겠느냐? 이방은 그제야 머리를 들어 자세히 보고는 혼이 빠졌습니다. 과부를 납치해 오려다 사람을 잘못 잡아온 줄도 모르고 하필이면 평소 알던 양반 권진사를 그리 만들어 버렸으니 이방은 전율하며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권진사는 냉정히 말했습니다. 내 죄상은 죽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미 내 딸과 아룻밤 인연이 얽혔으니 인정상 이대로 덮을 수밖에 없겠다. 다만 특별히 용서하는 대신 노비와 재산의 절반을 내 딸에게 주고 말과 가마를 갖추어 오늘 내 집으로 보내라. 이방은 죽었다 살아난 듯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명을 따르겠다고 했고 권진사는 아침밥을 먹은 뒤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웃 과부가 권진사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뒤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요. 그래서 그 어떤 말도 저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풍문을 들었습니다. 이방이 어느 날 밤 저를 겁박해 잡아가려 한다는 소문이었지요. 저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과부 몸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죽는 것 말고는 길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란 지극히 귀한 것이라 어찌 헛되이 죽겠습니까? 또 포악한 자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웃의 양반에게 제 절개를 벌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진사님은 저를 마음에 두고 계셨지요. 그래서 진사님을 제 집으로 모셔 옷을 바꿔 입혀 여인처럼 단장하게 하고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진사님께서는 잠시 횡액을 당하셨으나 그 인연으로 처녀를 얻으셨으니 또한 허망한 일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수절 과부로서 양반의 손을 잡아 끌어 집안에 들였고 옷까지 바꿔 입었으니 평생 지키려던 정절을 남김없이 잃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진사님과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과부의 말이 끝나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이방이 보낸 딸이 예물과 살림살이를 갖추어 도착했습니다. 궁색한 호랍이었던 권진사는 하루아침에 두 여인을 곁에 두게 되었으니 바라던 바를 훨씬 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과부는 본래 넉넉했고 이방 또한 딸에게 재산을 많이 떼어 보냈으니 권진사는 갑자기 살림이 불어나 평생을 편안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손도 번성했다 하니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권진사가 두 처를 얻어 복된 인연을 잃었다고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이 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결단했고 한 사람은 욕심으로 이를 벌였다가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또 한 사람은 난데없는 횡액 속에서도 끝내 체면과 이치를 세워 제 몫의 길을 얻어낸 그 얽히고 설킨 선택들의 끝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다음 편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